자, 이제 슬슬 포스코 케미칼의 재편입 범위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뭐 조급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92,000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 13만 7천 원 평균 대비해서 뭐 재편입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점이 명확하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 번째 기준은 거래가 충분히 터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밋밋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까지 나오고 밋밋하게 흘러가다가 저점 대비 2% 돌리면 편입의 설정을 잡는다. 직전 저점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가 원래 없어. 뭐 하루 종일 거래도 없는데 뭐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고 뭐 2% 반등 이렇게 따라붙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대까지 8%대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다시 8만 원 넘기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지는 않고 전체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였잖아요. 자, 회의 중입니다. 네, 예. 네, 회의 중입니다. 네. 멤버십 만기됐다고 계속 전화 오네요. 자, 그래서 하여간에 어찌됐든 요 금양의 기준에서는 우리 전체 거래량이 맞지 않아서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전체 거래량 마감 때까지는 최소 200만 주 또 250만 주 이상 또 고점 넘기면 300만 주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13만 3,400원, 500원 요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의미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형화해서 이제 또 매수 사인, 매매 사인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조금 전에 문자 만들어 놓은 것처럼 13만 3,500원에 편입 설정, 재편입을 가져가자. 13만 7,200원 평균 단가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러면 4,000원 정도 밑에서 사면은 뭐 수수료 빼고도 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위로 이제 뭐 무리수를 둬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 우리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뭐가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같이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오히려 좀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 차익 실현 잡아드리고 오히려 이건 못 잡아드렸단 말이죠. 그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차익 실현했지만 코스모 화학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막 따라붙지는 않는다. 지금 뭐 2%, 3% 정도 눌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두고 또 날아갈까봐 날아가면은 코스모 화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준 잡으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13만 3,500원 정도, 13만 3,000원 요 정도면 참 좋을 것 같고 벌써 1시 20분인데 변동률이 뭐 2시 넘어서 나올런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세게 들어 올려줄런지 일단 그렇게 하면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문자 발송하겠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화학도 신소재 부분도 이제 일주 월봉 잘라 드릴 거고 코스모 화학도 기준 잡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이나 일단 유료 방에서 DB하이텍 차익 실현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인가요? 9시 좀 넘어서 DB하이텍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 와우 상한가 요 수익들 올려주셨고 옥돌 정선생님 코스모 신소재 일단 1차 차익 실현 그리고 DB하이텍도 차익 실현 그리고 매매 사인을 다 잡아드렸고 DB하이텍은 차익 실현 이후에 나머지 설정 범위도 좀 설정을 지금 잡아드렸어요. 그럼 코스모학도 차익 실현 이후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삼천당제약 만약에 뭐 상한가까지 치고 들어 올린다. 땡큐하지. 상한가 뭐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지금 고점 넘기고 있구나. 삼천당제약 상한가 나오면은 이거 제대로 12%짜리로 제대로 올려드리고 12%에서 상한가면 얼마나 땡큐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그다음에 LNF 뭐 올려드렸었고. 그럼 코스모학 같은 경우 이제 영상을 제가 깜빡하고 늦게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 위주로 좀 오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일단은 그러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원래로 따지면
매직 계산기 같은 경우에 코스모 화학이다라고 했을 때 요 자락에 원래 이제 우리는 42,000원 기준도 평균 단가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47,900원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47,900원으로 잡을까요 이제? 예. 그렇게 해놓고 원래 1.5에서 3%면은 51,500원, 57,700원이에요. 거기가 차익 실현 범위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51,700원 그리고 51,500원. 거기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데 일단 거기서 문자를 못 잡아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 내보낼 때 같이 내보냈으면 되는데 이게 1.5, 3%의 차익 실현입니다. 우리 기준 그대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1.5에서 3%로 딱 규정을 잡아놨죠. 거래대금 좀 제한적일 때는 1%, 2%로도 잡아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캡처해서 드릴 때는 40만 주의 기준이니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어요. 40만 주 기준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에 4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은 어느 자락에서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 재편입 구간 뭐 이런 걸 다 설정을 차분차분 해봤을 때 특히 이제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면서 거래가 수반되는 게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땡큐한 거죠. 이 저점 형성하고 49,500원? 이 정도 지점에서부터 2% 돌림 우린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3.64에 벌써 2%면은 55,000원 정도 되나요? 55,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만 놓치지 않고 대처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40만 주인데 위로 올라왔으니 고점을 넘기면 52,300원을 넘기면 그때 추가 편입을 하고, 그러니까 추가 편입보다 신규 편입점 매수의 기준을 잡고 이 상태에서는 다시금 미끄러진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5MA, 20MA 거래량은 수반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900만 주 대비해서 70%, 그럼 7963, 650만 주,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6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700만 주입니다. 거기까지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 정도 위치면 땡큐하다. 약속한 40만 주는 형성돼 있지만 그거는 요 밑에서의 기준이고 위로 올라오면서의 흐름이니까 더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한 50만 주씩 들어와서 52,300원을 넘기면 따라붙고 여기서 다시 눌린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기준에 충분히 이제는 차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아까는 못했더라도 그러면 51,300원이니까 지금 박스를 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칠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마저 마무리 짓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조금 더 움직이는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더 가면은 계속 더 간다. 그럼 뭐 땡큐하죠. 화학이 있으니까. 그래, 요 기준. 그리고 아이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 차익 실현 13만 7천원대 차익 실현을 했다면 얘는 이제 차익 실현을 기준을 잡는다면 요 자락이 차익 실현 자락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차익 실현이 잡혔다면은 기계적으로 저점 대비 돌릴 때 다시 55,000원에서 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샀을 거고, 혹은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이 거침없이 들어오더라.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이 여기서 됐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반등주고 못 움직일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잡고 돌릴 때 조심스럽게 요 자락의 기준이 되든 이 가격 대비 2%의 기준을 잡든, 혹은 어떤 거요? 혹은 프로그램 수급이 40만 주까지 들어오네요. 더 들어오면서 올라가네요. 그 기준을 잡든. 어쨌든 차익 실현 못하고의 지금 기준이니까 유지하면서 다시 꺾이면 차익 실현,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차익 실현 범위를.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면 신규 편입까지. 고점 돌파할 때 수급 봅니다. 고점 돌파했는데 수급이 없어.
40만 주에서 막 50만 주 이렇게 못 들어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다? 그거는 차익 실현으로 계속 관점을 잡습니다. 더 가더라도. 아시겠죠? 뭐 흔들림 없이 기준 잡은 대로 그대로만 대처해도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13시 27분 기준에서 5분봉 그렇게 설정을 잡고 중립범위 평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공식화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탈되면은 수급이 들어와 있긴 한데 조금씩 나오면서 또 밀리잖아요. 아예 고점 넘기면 들어가자니까요. 그리고 차익 실현 아까 계속 뭐 놓치고 재편입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합시다.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 DBI텍 전략 부분도 나 자꾸 까먹어요. 영상 올려드리시고 추가적으로 문자 사인을 내보냅시다. 캡처해서 51,200원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뭐 위에 호가는 51,500원 저게 뭐 윤정도 얘기를 들은 건지 뭐 저게 왜 물량이 의미 없는 가격에 물량이 있을까요? 저걸 뚫으면 이제 거래가 실리는 거고 참 애매한 데다 갖다 박아 놓네. 저걸 뚫리면 이제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점을 넘기면 편입을 한다. 오히려 밑에서 정리를 했더라도. 그리고 밑으로 밀리는 기준에서 이제 2분의 1 지점까지 이제 열어놓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마지노선이 3%. 그리고 지금부터 차익 실현 하셔도 상관없고 지금 1.5% 51,500원 밑에 있으니까 여기 중립으로 잡아놓고 마지노선 3% 됐죠. 그렇게 해서 돌려질 때 추가적으로 움직여서 저 가격이 오면은 땡큐 합니다.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 가격이 안 오고 밀려서 57,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차익 실현 하는 거고 그리고 수급이 더 들어온 상태라면은 그때 돼서 재편입을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됐죠? 57,000원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학의 전체 문자 기준을 다시금 발송을 합니다. 자 미팅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서 뭐 계속 정신없네. 전화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문자 부분은 조금 전에도 한번 나갔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오히려 올라가고 화학 쪽도 뭐 나쁘진 않아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봅시다. 51,200원 기준에 5% 비중 관망 목표 주가는 아까 상향해서 문자 나갔고 차익 실현 범위고 손절이 아니죠. 편입평균 단가 대비 장중 고점이 51,300원 1.5%로 이제 드디어 이제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3% 기준 이렇게 해서 51,500원인데 여기는 지금 도달이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설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0% 재편입은 한 번 더 놓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자에는 못 나갔지만 혼란스럽지 않죠. 코스모학 일단은 뭐 오늘 물량 뺏기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이다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불기둥방에도 제가 못 올리니까 그 불기둥방 알아서 올려 주셔야 돼요. 계속 저 말씀드렸어요. 오늘 불기둥방 계속 올라가고 있죠. 먼저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학의 일주 월봉도 잘라보면은 신소재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마지막 PPT가 3월 20일인가요? 20일자에 PPT가 들어간 게 있나? 차트 잘라놓은 게 이쁜 게 없구나. 일단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되죠. 뭐 현재 기준에서
그나마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종목군 내에서 수급이 그나마도 유입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부분의 거래를 터트리면서 쭉 뻗어 올라간 흐름이 굉장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데 요 자락에서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사실은. 조정폭이 깊었고 당연히 여기서는 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돼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누가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인데 요 기준의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거래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밋밋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번 주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상승장 확인형의 추세 범위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범위는 개선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만 좀만 더 월등하게 터져줘라 그 기준이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2차 전지에서는 1순위로 LG화학, 2순위로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쪽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쪽에 있어서는 있는 물량과 변동성 물량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뭐 재편입 요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보자. 요 기준입니다. 2022년 이후의 흐름만 놓고 보셔도 이거 대단한 거죠, 요게. 응?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24,000원 수준에서의 저 매수의 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고점 꼬리 고점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 주식수 3,500만 주짜리입니다. 저기서 이제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3,500만 주 곱하기 3만 원이니까. 자, 앞전 꼬리를 넘기면서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건데 다시금 이제 돌려놔서 다행인 거고 중간에 고점 대비 30% 이상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인 위치의 종목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40만 주까지 올라왔다가 프로그램이 조금 꺾여 있어요. 차익 실현하시더라도 기준대로니까 뭐 아쉬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기준에서 설정 범위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거래가 이제 월봉 기준에서 월등하잖아요. 이 거래의 월등한 부분에 대해서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수급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 2차 전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그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해석 기준으로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코스모학의 월봉. 그러니까 전체 추세는 어떻다? 정점 인식 안 잡는다. 지난주 23일 날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2차 전지 전체에서 나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로 설정을 하고 수익률의 기준을 만끽하겠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일주 월봉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계속 올려드릴게요. 일봉에서도 한번 볼까요? 일봉?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우면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뭔 소리야? 라고 혼란스러워서 말씀하시고 앞전 고점 넘길 수 있는 위치로도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신소재는 계속 치고 가는데 재편입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공식적으로는 재편입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방 안에 계신 분들은 편입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뭐 편입하셨던 거고 얘는 뭐 상한가 찍었나요? 상한가 못 찍네. LNF도 다시 돌리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화학 쪽은 사실상 매수 강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게 얼마 안 돼. 그리고 1조 넘기자마자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신소재 쪽은 3천만 주짜리 종목이고 원래 1조 이상이었고 지금 뭐 4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를 오히려 이제 매수세는 좀 더 잡아드렸는데 28일 날 같은 경우 어마어마했죠. 77,400원에서 오늘 14만 원 찍었잖아요. 거의 뭐 따블인 거지 뭐. 아유, 뭐 따블인 거지. 예? 계속 매수 신호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걸 잘했는데 하여간에 23일 날이 많이 아쉬웠던 건데 거기서 위축되신 분 한 분이 이탈됐다는 그게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특히 이제 문의 전화 왔을 때 대처가 좀 애매했던 거. 고점 대비 17% 밀려 있는데 손절 못 하셔서 빈정상하실 수 있죠. 그게 에코프로의 기준.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를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만 계속 놓고 보셔도 돼요. 주봉의 기준에. 대단하지 않아요? 주봉 여기서, 그 다음 범위 여기서, 그 다음 범위. 이 주봉도 이제 한 단계 더 업 시켜 주셔야 돼요. 방송 화면으로 세 장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주봉 하나, 둘, 셋. 대박이죠. 하나, 둘, 셋. 이걸 우리는 종목 검색해서 다 받아가서 수익 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이제는 이제 이게 다 올라온 거지. 16만 원까지 이제 갈 수 있을까의 기준이지. 하나, 13만 원 넘겼고, 둘, 셋.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뭐 코스모 신소재 그냥 뭐 올라가니까 뭐 대박 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충분히 예?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편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죠? 그리고 일봉에서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방송하면 다 잘라 놓으셔야겠네. 예? 이거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 초록 색깔로 상승장악 확인형 거래만 터지면 됩니다. 거래 무지하게 터지면서 상승장악 확인형 나타나 주죠. 저 차트를 다 한번 잘라보자고요. 일주월봉에. 자, 일봉 2월 달부터 2월 1일부터 쭉 잘라놓은 건데 앞에 잘려진 차트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에 하락장악형이 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에 그림 그려놓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들어가고 재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을 그렇게 짧게 끊어주느냐, 왜 짧게 끊느냐,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잖아요. 23일날 시가총액 2위 12조짜리가 12조짜리가 고점 대비 17% 밀리는데 5분 10분 만에 17% 밀립니다. 감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차익 실현할 범위가 설정될 때 여차하면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릴 때 기준에 요 그 몸통 절반 기준, 그 다음에 저 몸통을 완전히 감싸 안았을 때의 기준, 당연한 거죠.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그리고 요 기준의 저점 형성 범위 설정 위치가 뭐 잘 보세요. 이 갭이 여기 이렇게 있고 갭을 훼손시키질 않아요. 갭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꼬리 부분이 좀 있었을 뿐이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요 갭이 또 나옵니다. 요 갭이 대단한 거죠 지금. 갭에 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일봉이잖아요. 상승장악 확인형 떠 있는 거고, 여기서 다 우린 매수 사인 아닙니까? 뻘겋게 지금. 거기다가 갭까지 나왔어. 근데 이 꼬리가 달렸을 때 여기서 AI 윤정도는 차익 실현하십시오가 나온 거고, 인간 윤정도는 저기서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할 때 이거 괜찮습니다. 2차 전지 괜찮아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보십시오.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기준에 이거 뭐 완전히 거래대금이 18조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초대박 형국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걸 놓치십니까? 라고. 아이고, 그림 그리다 이거 다 없어졌다. 그림 그리다 싹 다 없어졌다, 그림이. 아이고, 바보 윤정도. 어찌됐건 이 기준에 이런 흐름을 잡아드린 거예요. 종목 3개가 4조를 터뜨렸다. 시장 바닥이 올해 1월 2일 날 4조 4천억인데 종목 3개가 4조 4천억 이상을 터뜨렸다. 이런 장이라면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는 설정을 잡아드렸고, 다시금 이제 그림 빠르게 그려볼게요. 요 기준과 요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우리는 또 그만큼 잘 대처를 했다. 그 기준, 갭에 대한 범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 다 도달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또 갭에 대한 범위, 여기에 대한 또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와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또 설정 범위, 그리고 장악 확인형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 터트리면서의 흐름, 그리고 이 범위에서 몸통을 절반을 돌릴 때의 흐름에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 앞전 고점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고점 돌파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명확히 배운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의 거래량만 앞전 거래량의 부분이 터져줘 준다면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당연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게 딱 14만 원입니다. 정확히 14만 원에 딱 도달이 됐고, 바로 밑에 그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요 자락이 돼요. 요 자락이 돼서 요 부분까지의 목표주가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7만 원 정도에서 11만 5천 원, 그럼 4만 5천 원이니까 16만 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됩니다. 그죠?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그렇게 해서 16만 원의 목표주가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이게 16만 원의 목표주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추세 매매 범위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나는 변동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고점에서 밀리면 오늘처럼 짧게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트 또 들여다보면 돼요. 근데 들어올릴 때 거래가 수반됐어요? 안 수반됐어요? 수반이 안 됐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 신뢰도가 약해. 다만 우린 차익 실현했으니까 전체 거래는 터져 있으니 저점 대비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고 매수의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서는 재편입 기준 설정해도 무리 없다. 자, 이 일봉하고 이 일봉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22일 날의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14만 원 정도 수준을 목표로 설정해 놨죠. 제일 고점 숫자 나온 게 13만 원입니다.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노하우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모든 노하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뭘 어떻게 돼 있나? 전부 다 종목 검색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이런 모든 노하우가 전부 다 종목 검색기에 들어가서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고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일봉이 이런 흐름이었다면 주봉 보세요. 샛별형의 기준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이 이걸 여기서 샛별형을 그려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립니까? 주봉 기준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봉의 크기 자체도 잘 보시라고요. 요만할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커졌을 때, 더 커졌을 때. 근데 매수야 우리는 계속. 저게 98,700원에서부터. 저 기준에서부터. 근데 결론은 지금의 위치인데 얘를 1월부터 당겨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1월부터 당겨서 보여드리고, 이 자락 이제 불어오시잖아요. 이 자락의 기준이 10만 7천 원 수준. 그 다음에 이 자락의 기준이 10만 원 수준. 저 뭔데? 몸통의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윗꼬리 부분은 음봉의 윗꼬리 부분, 그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자락이었잖아요. 거기다 요 갭에 대한 부분까지. 저 갭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하고. 그럼 요 두 개의 기준이 매수의 설정 범위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요 기준에 요거 하나 자르고 요거
그냥 그림 다 그려서 잘라줘. 장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요 기준의 설정 범위하고 요 기준이 매수의 기준이죠. 셰페링에 대한 매수의 위치. 캔들 하나 그 우습지 않습니다. 그 캔들 하나를 명확하게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꿀이 달려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근데 나는 추세 매매를 할 거야. 그럼 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 자락에서 주봉의 기준, 요거 하나,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하나. 패턴상으로 차익 실현 매도 사인은 없어요. 우리는 패턴의 캔들 패턴의 기준이 아니라 패턴 이외의 나머지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갭이에요. 샛별형이고 뭐고 갭이다. 갭입니다. 89,000원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갭에 대한 범위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폭등 또 추가적으로 폭등. 요 기준을 다시 이제 또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9,900원 9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고요. 대략적으로는 9만 원 정도인데 뭐 요 정도로 설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부분을 논해야죠. 결론은 뭐 앞에 고점 넘기고 다 필요 없이 갭의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일단 1차적으로 요 위치만큼 1차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7만 원, 9만 원이니까 2만 원, 11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구간. 11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거. 그게 이제 10만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7천 원대. 요 정도. 요 뭐 그대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는 뭐라 그래서요? 퍼센테이지로 놓고 잡는다. 그래서 이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맨 처음 기준은 뭐 이거 다 그리면 되지 뭐. 절반의 높이만큼 절반이 올라간다. 1차적인 목표 주가 다 왔고요. 그 다음 목표 주가가 바닥까지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이게 얼마였어요? 그게 13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였단 말이에요. 맞나요? 바닥까지 잠시만요. 바닥까지 해서 그렇죠. 요 13만 원 정도 여기까지. 요 정도 수준. 요 목표 주가도 넘긴 거예요. 언제? 오늘 넘긴 거예요. 오늘 넘긴 거 이번 주의 봉이잖아요. 이게 이번 주의 봉. 결론적으로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다시 요거 지우고 13만 원까지의 설정 범위를 잡으면 그 다음 범위는 뭘로 잡을 거냐 이거죠. 퍼센테이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대략적으로 이제 13만 원까지의 기준? 이 정도? 더 높으려나? 더 좁은가요? 뭐 그럼 뭐 좀 낮추면 되죠. 똑같은 범위에서. 이 정도? 12만 7천 원? 그 정도면 되나요? 12만 7천 원도 안 돼? 10만 5천 원 그러면 10만 5천 원 하면 되죠. 뭐. 뭐가 문제야?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준 설정을 잡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잡아드렸고 요 기준의 요 높이만큼의 목표, 그 다음에 요 자락의 목표, 그 다음에 요 자락의 목표 다 도달이 됐고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범위에서 목표 16만 원을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거죠. 이거는 퍼센테이지의 목표의 설정 범위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16만 원. 아까 일봉에서 그 16만 원이 나오죠, 이제. 농담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언제 배워서 언제 하냐 이거야. 그럼 윤정두 거에는요, 종목 검색 시계는 농담이 아니라 이런 수식까지도 다 포함해서 종목을 설정 잡아주세요. 갭이 나오면 갭의 힘에 대비해서 또 갭이 나왔을 때의 힘의 강도의 거래 대금 모든 게 30개지 이상 뭐 30가지 이상 뭐 그 이상 설정이 돼서 갭에 대한 목표까지 설정이 잡힌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봅시다. 시간 없어요 뭐. 눈이 아파. 저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도 보고 있어요. 삼천당 제약 상한가. 삼천당 제약 상한가.
삼천당제약 상한가일 때 그렇게 뿌리지 말라 그랬죠. 다시 해주세요. 왜 그거를 진입대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해서 삼천당제약 상한가일 때 오늘 나간 거 12%에 나간 거 아까 13%에 나간 거 올렸잖아. 그러니까 12%에 나간 거 올려드리란 말이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 빨리 놓고 보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도 교육 기준에서 들여다볼 텐데 오늘 삼천당 제약의 그 종목 검색에 포착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PPT에 좀 넣어주시면 좋고 못 넣어주시면 한쪽에다 좀 주셔야 되겠고 내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삼천당 제약 지금 상한가 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 종목 검색해서 왜 못 잡냐고 우리가. 근데 강연회를 안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얘부터 잘라놓고 삼천당 제약부터 봅시다. 그럼 월봉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 어떤 그림을 잡아드렸는지 볼까요? 자, 월봉 기준에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응? 정신 없겠지만은 월봉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방송 화면 다 잘라야 돼요. 잘라서 PPT 다 주셔야 돼. 전달됐어요? 응? 전달되셨나? 응.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에 22년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보잖아요. 응? 이 기준에 맨 처음 여러분들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51,000원 기준에 요 바닥의 기준에 인식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51,700원의 기준 57,700원 맞나요? 5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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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51,700원으로 인식이 잡히나? 근데 하여간은 뭐 요 정도 기준 잡고 76,000원대 범위에 갭이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놓으면 갭이 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을 잡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과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이런 장악형의 기준의 양봉. 대단한 거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요 기준에 추가적으로 상승 형태 확인형의 요 기준에 갭에 대한 요 기준까지 결론적으로 이 갭에 대한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1차적으로 12만원 수준뿐이 안 돼요.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그죠? 그거는 벌써 이미 앞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12만원까지. 근데 18만원을 한 거는 역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된다? 목표 18만원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잡습니다. 퍼센테이지 목표 얼마? 18만원 이걸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잘 쓰네 이제 이 정도도 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갭에 대한 기준인데 이거를 막연히 윤정두가 마음대로 설정했냐? 아니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와서 상한가까지 가는데 그걸 못 잡아요? 난 진짜 지금 그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 녹화 끝나고 한 템포 쉬었다가 삼천당 제약 볼 거예요. 삼천당 제약의 이 상한가 지금 보여드려 한번. 응? 허허 자꾸 13%를 자꾸 올리고 앉아있네. 왜 그래? 아까 본인들이 12%짜리 올려놓고 왜 그러냐고. 정신 똑바로 안 챙기고. 응? 본인들이 지금 12%짜리 올리셔 갖고 이걸 올렸잖아. 오늘 9시 3분에 체킹된 거. 왜 자꾸 이거 13%짜리를 올려? 순서가 어떻게 돼? 이게 9시 16분이면 이게 뒤에 올려줘야지. 정신 똑바로 안 챙기고 확 그냥 막 그냥
삼천당 제약 중간중간에 나온 거 더 캡처해서 올리제 그 같이 잡아 드릴 테니까. 순서 하나가 그 중요하지. 응? 어반니 팀도 아까 보니까 잘 올려주시고 계셨는데, 응?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저 수익 범위들을 왜 못 갖고 와요? 다 잡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응? 오늘 그 기준에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종목군들을 문자로 한꺼번에 다 쏴드릴 텐데, 와, 이게 문자로 한번 나갈라나? 나갈지 모르겠네. 안 나갈 것 같은데. 응? 문자로 발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자로 저게 다 나가려나 모르겠다. 하여간 마감 이후에라면 잘라야 되나? 하여간에 코스모 신소재 마무리 짓고 대처를 합시다. 일단은 뭐 코스모 화학 부분도 절반 정리된 걸로, 이제 녹화 다 끝나면은 절반은 정리된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포스코 엠텍 삼천당 제약 상한가, 야,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주력주에서 하이닉스 쪽은 오늘, 하이닉스가 좀 어렵긴 하지만 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짜증스럽지만은 에코프로 BM의 어려움이 코스모 신소지 코스모학에서 다 소진이 되고, DB하이텍의 전량 차익 실현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검색기에서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최근의 검색기 기준에서는 어반리튬 이런 종목군들, 또 LNF의 그 강력한 흐름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지금 상한가인데 어디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잖아. 응? 삼천당 제약 12%의 그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다 보자 이거예요. 응? 지금 그리고 종목 검색기 그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강연에 오시라고 다 하셔도 될 거예요. 응? 강연에 오시라고. 강연에 오셔야지. 응? 강연에 오셔야죠.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받아가셔야죠. 다 받아가시고, 이번에는 뭐 강연에 뭐 할인이든 뭐든 이런 거 없어. 할인이 어딨어. 응? 문자 한꺼번에 다 보내놨으니까 거기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좀 작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시 예정이 아니라 출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VVIP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일주일 쓸 수 있게 해줘요 하고 빨리 연락 주셔야 돼. 순차적으로 드리니까. 응. 응. 아,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냅두세요. 응. 안 하면 되지. 뭐 끌려갈 일이 뭐 있어. 옆에다 하면 되지. 페어먼트 안 하고 옆에다 하면 되지. 응.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니면은 뭐 저쪽에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런 거는. 우리가 끌려갈 일이 뭐 있어. 우리가 결제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제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 하는데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만 적응 기간 가지시면은 전부 다 기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짓고 영상 올려드립니다.